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아직 전통시장 분위기는 썰렁합니다. 백화점은 그나마 발길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둘러보는 정도고 추석 물가는 10에서 20% 올랐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대전 중앙시장입니다. 예년 같으면 서서히 추석 준비에 나서는 발길이 붐빌 시기인데 올해는 아직 평소 주말과 다름없습니다. 비좁은 시장 골목에 왁자지껄해야 할 시기인데도 전혀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기 적당한 건어물 가게도 올해는 발길이 뜸한 편입니다. 글쎄 오늘은 주말보다 사람이 생각보다 없네요. 오늘 생각보다 많을 줄 알았는데 평일 때보다는 많는데 그래도 그나마 명절 치고서는 좀 못해요. 생선 가게에 명태포를 뜨는 상인도 코로나19 시기 이전에 비해서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하소연이고 정육점에는 아예 흥정하는 손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추석 준비에 나선 사람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물가마저 올랐다며 올해도 상차림을 또 줄여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입니다. 거의 20% 오른 거.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조금씩 그냥 했어. 편리함 때문인지 전통시장에 비해 백화점은 그나마 찾는 발길이 많았습니다. 이미 명절 분위기를 한껏 돋운 매장에는 평소 주말보다 찾는 발길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진열된 상품을 살펴보기만 할 뿐 선뜻 구매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와 지난달 집중호우로 과일을 비롯해 대부분 상품이 1-20%씩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5에서 10만 원짜리 중저가 상품을 더 진열을 했고요. 또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상품에 대해서 강화를 더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가운데 소비자와 상인들은 그나마 조만간 지급될 재난지원금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충남도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구직준비비와 건강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년 희망카드 지급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연간 지급 대상은 1인당 30만 원으로 시군과 협의 중이며 시행되면 구직준비와 문화활동, 건강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오늘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서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령해경은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최대 승선 인원 9명인 어선에 13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A씨가 낚시꾼들을 태우고 출항했다고 밝히고 A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만큼 조사를 마친 뒤 출입구 사무소에 신병을 넘길 계획입니다. 국회 재정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인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내려가도 중앙행정부처 관련 행정소송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이 전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합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대부분이 서울과 인근에 몰려있던 점을 감안한 건데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세종으로 내려간 상황에서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곳 서울행정법원은 정부 대전청사나 정부 세종청사와 관련된 행정재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도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사건을 담당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연간 사건 2,800여 건의 14% 수준인 360여 건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행정소송이 있을 때마다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 별도의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특허법원이 특허청 인근에 설립된 사례도 있는 만큼 세종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종행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다 거기 내려와 있는데 행정재판을 서울에 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어서 행정법을 하나 두는 문제를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국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세종시 행정법원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세종시 인구가 출범 당시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 사건이 130만 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3만 건이나 많아 법 통과가 시급합니다. 법원 행정처의 의견을 받아서 법사위 심사를 하고 정기국회 안에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 법원부지가 4년 넘게 덩그러니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세종서당 설치와 맞물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대전의 학원발 집단 감염과 충남의 외국인 관련 등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에서는 탐방동 보습학원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5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47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40명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 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24명의 단속 반원을 투입해 서구 지역 120여 곳의 학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동구 요양원에서도 입소자 5명과 요양보호사 5명 등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어나는 등 오늘만 40명, 어젯밤 이후 58명이 증가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 18명이 발생하고 부여에서는 외국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등 어젯밤 이후 64명이 늘었습니다. 또 세종에서도 기존 접촉자와 관련된 7명 등 모두 9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여구는 지역 내 무자격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24시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여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는 가운데 내국인들에게도 전파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는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8명이 외국인이었고 오늘도 17명 가운데 12명이 외국인입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기간 동안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거나 격리 치료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리소 등에 통보하지 않는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거리 두기 4단계로 격상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대전의 집값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대전의 집값 상승률은 13.3%가 올라 5대 광역시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고 자치구별로는 유성구 16.7%, 대덕구 13.6%, 서구와 중구가 각각 13.2% 올랐습니다.